자, 오늘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 차례죠, 그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풀 거예요. 첫 번째로 풀 방정식은 뭐냐면은 파티클러 원 디멘셔널 박스라고 해서 얘가 x = 0이고 얘가 x = 1. 1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0부터 L 사이에.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입자긴 하지만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될 거예요.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은 포텐셜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포텐셜이. 근데 빈 상태에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포텐셜이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0이 돼. 따라서 요 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요 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이 방정식은 2.2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방정식만 주어졌다고 해서 파동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요. 경계치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2차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치 조건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파동함수가 0일 때, 그 다음에 파동함수가 x가 l일 때, 요 값이 둘 다 0이다라고 하는 경계치 조건이 주어야만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x가 0하고 l에서 0이 되냐면은 전자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0부터 L 사이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동함수 값이 제로가 돼. 0보다 작을 때는 L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로 파동함수 값이 제로가 돼. 그래서 여기는 0이기 때문에 그 경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0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자,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n분의 hy 제곱을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니까 빼기 2m의 2를 hy 제곱으로 나눠줘. 그것이 ps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걸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k 제곱으로 바꾸죠. 그럼 식이 한결 간단해지죠. 이런 식이 돼. 이 식은 의미가 뭐냐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아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고, 그런 함수는 우리가 잘 아는 함수예요. 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사인 함수가 그런 함수. 사인 kx를 두 번 미분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리고 k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 사인 kx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코사인 kx도 마찬가지로 저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요. 근데 저 두 개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수학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요 두 개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전부 다 얘를 만족하는 것은 저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를 결정해야 되죠? 여기서 뭐 말한 A, B 그 다음에 K를 구해야 돼.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식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 A, B, K를 뭐 가지고 구하냐? 요 바운더리 컨디션 가지고서 구하겠다. 처음에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여기다 0 대입해주면 사인 함수는 0이 되죠. 이 코사인에다 0 대입해주면 1이 되니까 B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가 돼야 하면은 0이 돼야 해. 그래서 B가 0이라는 조건이에요. 1번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사라지게 돼요. B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바운더리 컨디션은 풋사에다 L을 대입해 주는 거거든요. L을 한번 대입. 얘가 0이 돼야 한다. 자, 얘는 곱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A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A마저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함수 값이 그냥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불가능한.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답이 되냐면 K, sin KL이 0이 돼요. 근데 sin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은 주기 함수예요. 그래서 KL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은 전부 다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이 아무 숫자나 되는 것이 아니죠. n부터 1부터 시작하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식에 비해서 토사이 x는 a의 k는 L분의 n파이죠. L분의 n파이 x. 조심해야 될 것은 n은 아무 값이나 되는 것이 아니죠. 1부터 시작하는 정수라고 그랬어. 근데 다시 0이 될 수는 없어.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함수 또다시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몇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되게 되냐면은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돼요. 이걸 갖다가 n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봤다시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 양자수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게 있죠. 뭐가 결정이 안 됐냐면은 A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미 다 사용했어. A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A는 뭐 가지고 구하냐면은 그 파동함수의 공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 파동함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동함수를 제곱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확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거는 수학에서 나오는 조건이 아니죠. 물리에서 나오는 조건이죠. 보온의 해석에 가는. 그리고 적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0부터 당연히 L까지 적분해줘야 되겠죠. 이 함수를 제곱을 적분해주면은 1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줄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에 0부터 L에 sin 제곱에 A 제곱이죠. L분의 n파이 x dx 1이라는 조건을 하는 거죠.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적분을 해봤어요. 이 사인 함수로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L이.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루트 L분의 2가 나오더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풀었더니 파동함수가 나오더라. 최종적인 함수는 이 함수가 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파동함수, 요걸 만족하는 파동함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n이 1일 때도 나오고 2일 때도 나오고 무한히 많은 해가 나와. 파동함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양자수 n에 따라 달라져요.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한개의 해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를 구했지만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이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K제곱은 아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H바의 제곱에 EM2라고 했던데 K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식이 하면은 L분의 M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로부터 또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너지는 8m L제곱에 N제곱 H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같지 않고 n에 따라 달라지게 되잖아요. 양자수 n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파티클러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었더니 파동함수를 구했고 에너지를 구했는데 바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요 에너지를 준위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그릴 거냐면은 요 파동함수를 그리려고 해. 그래서 에너지하고 파동함수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그려주게 되면은 n 이퀄 1인 상태, n 이퀄 2인 상태, n 이퀄 3인 상태 쭉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n 이퀄 1일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E1은 8m L 제곱에 1의 제곱에 H 제곱이 바로 요 에너지 주네.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E2는 8m L 제곱에 2의 제곱에 H 제곱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 에너지 준위에다 뭐를 그릴 거냐면은 파동 함수를 그리려고 그래요. 파동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sin A분의 n파이 x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해주면 2파이 x가 되잖아요.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n에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n에다가 3을 대입해주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 파동 함수 가지고서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해 볼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는 체크해 볼 거거든요. 노드의 수하고 파동 함수의 모양, 대칭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노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노드라고 부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함수값이 제로가 돼야 돼요.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고 해서 다 노드라고 부르진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그 노드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얘가 노드예요.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 함수값도 제로가 되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따라서 n 이퀄 2인 상태는 노드가 몇 개냐면은 한 개가 존재해요. 반면에 n 이퀄 2일 때는 노드가 몇 개가 존재하죠? 두 개가 존재해요. 이 점은 노드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점은 함수값은 제로가 되지만 오른쪽이 없잖아요. 부호가 바뀌는 점이에요. 따라서 n 이퀄 0인 상태에서는 노드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노드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대칭성이 매우 중요한데 대칭성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잖아. 예를 들면 묘함수. 이게 원점이라 그러면 좌우 대칭인데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그죠? 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수학에서 기함수라고 불러요. 요 함수는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죠. 이거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얘도 당연히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를 갖는 함수를 보통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븐 페널티를 갖는다라고 보통 불러요. 기함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드 페널티를 갖는다라고 불러요. 이 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대칭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흔히 발견돼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자 L 이퀄 1인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죠? 이런 오비탈이죠. L이 2인 오비탈은 D 오비탈이잖아요. L이 0인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이 오비탈 원점이 존재하죠. 원점. 여기도 원점이 존재하고 여기도 원점이 존재해요. 이 오비탈을 원점에 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어디로 가요?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로 가요. 크기는 안 바뀌고 부호가 바뀌는 함수고요. 그래서 얘도 쉽게 말하면은 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d 오비탈은 얘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거든요.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야. 얘는 우함수예요. 요 함수는 우함수라는 거죠. 원자 오비탈도
L양자수에 따라서 교대로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로 분류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s 오비탈이 있거든요. 여기 2s 오비탈이 있어요. 여기 2p 오비탈이 있어요. 자,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거든요.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 빛을 쏴줘서 n = 1인 상태에서 n = 2인 상태로 올라가는데 질문은 이 전자가 2p 오비탈로 올라갈 것이냐 2s 오비탈로 올라갈 것이냐가 질문이야. 어떤 오비탈로 올라갈 것이냐가 질문이야. 답은 뭐냐면은 2p 오비탈로는 올라가지만 2s 오비탈로는 올라가지는 못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양지역하게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고요,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트예요. 빛을 쏴줘.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던 전자가 파이널 스테이트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다음과 같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게 돼요. 근데 빛을 쏴줬을 때 빛은 평강 상태가 있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평강의 빛을 쏴주냐 이쪽 방향으로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평강을 쏴주냐 Y 방향으로 평강을 쏴주냐 G축 방향으로 평강을 쏴주냐 평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X 방향으로 평강의 빛을 쏴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질문은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X 방향으로 평강의 빛을 쏴줬을 때 파이널 스테이트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어떤 적분을 하냐면 이런 적분을 해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사용되는 빛의 평강, 얘를 적분해줘. 올라갈 확률은 양적하게 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것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 전이 확률. 이니셜 스테이트였던 빛이 X 방향으로 평강의 빛을 쏴줬을 때 파이널 스테이트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요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를 구분하느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다고 했을 때 요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적분값을 실제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요것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알고 싶을 거예요. 0이면 전이가 안 된다라는 거야. 0이 아니면은 전이가 되고 0이면 전이가 안 된다. 요 함수값이 요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실제 이 함수를 대입해서 적분해 주질 않아. 왜 그러느냐? 수학에서 이런 거 있죠. 기함수를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기함수는 적분해 주면 무조건 0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함수가 어떤 거예요? 이런 함수야. 이런 함수는 적분해 주면 어떻게? 이건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적분해 주면 무조건 0. 기함수는 적분해 주면 무조건 0.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죠?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해도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에다 기함수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우함수에다 기함수를 곱한 어떤 함수를 적분해주면 얼마가 되죠? 0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거든요. X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어. 그래서 때 질문은 2s 오비탈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죠? 이니셜 스테이트가 1s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이널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2s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s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함수라고 했잖아요. 우함수. 2s 오비탈은 사이즈만 커질 뿐이지 얘도 우함수죠. 얘도 우함수.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x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거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1s에서
2S로 올라갈 때 X방향으로 평행대비해서 싸줬을 때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이 적분값을 알면 되는 거예요. 적분값을. 근데 이게 세 함수의 곱이야. 하나는 우함수고 하나는 기함수고 하나는 우함수. 이거 적분 우함수에다 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냐면은 얘는 기함수가 돼. 기함수. 그럼 기함수 적분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반드시 0이라는 거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P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2S가 아니고 2P라고 그러면 2P는 이런 오비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함수죠? 기함수예요. 기함수. 그럼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함수에다 기함수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는 적분했을 때 0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적분이 0 아닌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로 구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 적분하지 않고 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만 사용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파티클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었잖아요. 이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n 이퀄 1에서 2로? 되지. 이니셜 스테이트, 그다음에 뭐 x, 파이널 스테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우함수죠, 그죠? 얘는 기함수예요. 그리고 아까 이 x는 기함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주게 되면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떨까? 얘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어. 근데 예를 들어 n번째 레벨에 에너지는 얼마였었냐면은 파동 함수는 뭐였었냐면은 뭐 이런 함수였었어요. 한번 체크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왜 물질파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다른 방정식을 풀지 않고 고전역학적인 클래시컬 파동 방정식을 풀지 않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그랬냐면은 드보로이 릴레이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드보로이 관계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해는 드보로이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번 풀어봤잖아요. 정말 드보로이 관계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드보로이 관계식은 뭐냐면은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E는 자유입자라고 하게 되면은 EM분의 피제곱이에요. 자유입자죠 지금 이거 빈 공간에 전자 하나만 있으면 포텐셜이 없는 자유입자예요. 그때 에너지는 EM분의 피제곱.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 아인슈타인에 하면은 H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드보로이 관계식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H 지울 수가 있겠죠. H 하나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냐면은 요 식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이 식이 성립되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요 우리가 구한 해로부터 뉴를 구해 보고요. 파장을 구해 본 다음에 그렇게 구한 주파수와 파장이 이 식이 만족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에서 구해. 첫 번째 식에서. 에너지가 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뉴 구할 수 있죠. 뉴 H 하나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뉴는 얘예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근데 파장을 구해야 되죠. 파장을 어디서 구하냐면 파동 함수로부터 구해요. 근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처음 유도할 때 뭐라고 했었죠? 파장이 남다인 파동함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요? 사인 남다분의 2파이 x처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파장이 남다인 파동은 남다분의 2파이 x.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식은 L분의 n파이 x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L분의 n파이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남다분의 2파이가 돼야 돼. 예로부터 남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로부터 파이 지워주고요. 남다는 어떻게 되나요? 2L을 n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남다를 어디다 집어넣으냐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신에 여기 집어넣어주고요. 남다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요 식이 성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L이라고 하면 n이 2일 때 파동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남다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두 번째 파동함수의 남다는 얼마가 돼야 되죠? L이 돼야 되죠. L 한 바퀴 돌았잖아요.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2 대입하면 L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파동함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0이고 L이거든요. 얘는 파장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2L이 나와야 되나요? 2L이? 왜 그러죠?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첫 번째 파동함수는 파장이 얼마가 돼야 돼요? 2L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대입하면 나와. 1 대입해주게 되면 2L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 우리가 구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무슨 관계식을 만족하냐면은 드보르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이제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는 뭐죠? 이거잖아. 지금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n = 1인 상태를 봅시다. n = 1인 상태.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델타 x는 x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n = 1인 상태 파동함수는 이렇게 돼. 그럼 n = 1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측정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분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측정이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측정이 될 때도 있고 여기서 측정이 될 때도 있고 분포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n = 1인 상태의 전자의 위치를 측정해주기 위해서 한 값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요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요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요 폭이 뭐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델타 x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건 0 아닌 값을 갖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계산해 보래요. P의 불확실성. 근데 P의 불확실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E는 자유 입자니까 무슨 에너지만 가죠? 운동 에너지만 가질 거예요. 그죠? 자유 입자니까. 근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8m L제곱에 N제곱 H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합하게 되면은 이거 2m, 4가 되니까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럼 P는 어떻게 되나요? P는 2L분의 NH 이렇게 되나요? 요 식을 얻게 되나요? P는 얼마라는 거죠? n번째 상태에 있는 놈의 모멘텀은 얼마가 된다는 거지? 2L분의 NH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델타 P는? n번째 상태에 있는 모멘텀을 측정하면은 언제나 이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델타 P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델타 P는 뭐야? P의 불확실성이거든. 근데 P가 결정이 되잖아요. 얼마다라고 결정이 되잖아요. P를 측정하면 얼마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만. 2L분의 NH만 나온다는 거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 X는 어떤 애? X는 요 값이 측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값이 측정이 될 때 분포가 있잖아. 분포가. 그래서 얘가 0 아닌 값을 가져요. 근데 P는 결정이 되잖아. 2L분의 NH라고.
요 값만 측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져. P는. 그럼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가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그죠?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불확실성 원리. 어디서 뭔가가 모순이 생긴 거죠? 잘못한 거죠? 어디서 잘못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잘못했다. P 제곱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L분의 NH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뭘까요?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 자, 입자가 지금 x 이퀄 0에서 x 이퀄 1 사이에 있어요. 전자의 모멘텀을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 측정할 때는 이 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발견할 때가 있어. 그러나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바로 모멘텀이 2L분의 NH인 경우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바로 마이너스 2L분의 H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얘를 가질 때도 있지만 얘를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델타 P가 0 아닌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불확정성 원리도 만족시키는 함수라는 거죠. 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예요. 자, 근데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의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결론은 여기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무한히 많은 해가 나오죠. 무한히 많은 해를 얻었어. 해의 집합이야. 근데 이 해의 집합은 굉장히 독특한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어.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오토노멀하다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이 해 집합은 컴플리셋을 이룬다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에요. 아무 해가 아니에요. 슈제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 걔네들은 언제나 이 두 조건을 맞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먼저 오토노멀하다는 얘기는 보통 벡터에서 하는 얘기예요. 벡터에서 주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E1이라는 벡터가 있고 E2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고 길이가 1이잖아요. E1하고 E2가 지금 서로 수직이면서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오토노멀하다고 부릅니다. 길이가 1, 이 바로 노멀하다는 뜻이야. 서로 수직, 그것이 바로 오토하다라고 보통. 그래서 지금 2차원 평면은 E1 벡터하고 E2 벡터가 서로 오토노멀하다고 불러요. 근데 그 얘기를 함수에도 얘기해 줄 함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벡터가 뭐 크기가 1이라든지 서로 수직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든지 크기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뭐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적이 정의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벡터의 내적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적이 정의되지 않으면은 크기를 정의할 수 없죠. 서로 각도를 정의할 수가 없고. 요 이원 벡터가 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원끼리 내집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2원하고 2t를 내적해 줬더니 0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도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으면은 함수의 크기가 뭐 얼마 1이다. 그리고 함수가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도 내적을 정의하기만 하면 돼요. 함수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쉬워요. 함수의 내적은 그냥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준 것을 함수의 내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정의를. 그러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함수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첫 번째 함수끼리 곱해서
내적을 구하면 되는데 그 내적이 뭐지?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주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 뭐죠? 풋사이먼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풋사이먼의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을 더해주면 얼마라고 그랬었죠?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1이 되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사실은. 따라서 여기 있는 함수들은 다 노멀한 함수들이야. 크기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멀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함수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0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진 않을 거야. 근데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아무 함수나 딱 잡아가지고서 적분해보게 되면은 곱해서 적분해주게 되면 0이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수학자를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증명해놨어.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오토노멀하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또 중요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도 벡터에서 나온 얘기야. 컴프리셋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차원 평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어. 근데 저 F라는 벡터는 반드시 E1 벡터, E2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될 수가 있어. 어떤 임의 벡터가 있다. 이 벡터는 반드시 E1 벡터, E2 벡터에 대해서 적절한 A1, A2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는 두 개의 기저 벡터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죠. 이때 E1 벡터하고 E2 벡터는 컴프리셋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함수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있는 함수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되는 거야? 0에서 L까지 정의되는 함수죠. x 이퀄 0, x 이퀄 L 사이에 정의된 임의의 함수, 아무 함수. 이걸 fx라고 합시다. 0부터 L 사이에 정의된 임의의 함수. fx는 근데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함수들 있죠.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1, 풋사이 2 이런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구할 수가 있다. 적절한 A1, A2를 찾을 수가 있다. 이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럴 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이 컴프리셋을 이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증명하진 않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법칙이란. 자,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은 뭐를 구할 거냐면은 분자 오비탈을 구할 때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요 중에 컴프리셋을 이룬 예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익스포넨셜 x승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의 제곱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수학책에. 1은 뭐죠?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2x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x의 0승, x의 1승, x의 제곱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x의 0승, x의 1승, x 제곱의 말은 바로 요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이 뭐를 이루는 거죠? 컴프리셋을 이루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컴프리셋을 이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6장에서 분자 오비탈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요거 아무 함수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함수. 6장에서는 요 아무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은 몰레큘러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풋사이원이 뭐냐면은 바로 어토믹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장 끝나고 5장에 가면은 원자 오비탈 배울 거거든요. 근데 원자 오비탈은 그냥 아무거나 함수 가져온 게 아니에요.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몰레큘러 오비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1s 오비탈, 2p 오비탈 이런 것들이 바로 어토믹 오비탈이거든요. 그런 오비탈들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컴프리셋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6장에서는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거. 또 요 얘기는 나중에 6장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원 디멘전al 파티클이나 박스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조금 확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면은 이젠 1차원 상자가 아니고 2차원 상자야.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딱 집어넣어줘요. 그럼 전자가 이 2차원 상자 안에 들어가서 파동처럼 행동하겠죠? 그럼 그래서 파동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동 함수는 어떤 모양을 할 것이냐? 이런 모양을 할 거예요. 독립변수를 y가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겠죠. 2차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얘를 구해야 될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파동 함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이 있겠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띌 거냐면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근데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x의 방향 말고 y 방향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2차원 상자 안에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는 x와 y 함수로 표현이 되고 얘가 만족할 파동 방정식은 얘가 될 거다. 그래서 얘를 구할 거라는 거죠. 얘를. 그래서 얘를 이제 풀 거예요. 푸는데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파동 함수를 그대로 놓고 이 미분 방정식 풀지 않고 얘를 두 함수에 곱으로 놓고 풀어요. x의 함수 y 함수의 곱으로 얘가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얘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줘. 그래서 여기 코사인 대신에 x, y로 바꿔줄 거예요. x, y.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y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놓고 가정을 하고 풀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항을 보면은요. 첫 번째 항은 어떤 항이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y 함수는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 상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y는 미분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항은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x 함수 있잖아요. x 함수는 미분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뭐로 나눠줄 거냐면은 XY로 나눠주죠. 이것도 XY로 나눠주고 얘도 XY로 나눠주고 그럼 여기는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Y가 캔슬이 돼. Y가. 그래서 Y가 캔슬이 돼. X가 남겠죠? 여기는 뭐가 캔슬이 되죠? X가 캔슬이 되니까 Y만 남겠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두 항이 합이에요. 두 항이 합인데 여기는 어떤 변수만 나와 있죠? x라는 변수만 나와 있는 항이야. 여기는 y라는 변수만 나와 있는 항이야. 그래서 이 식을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fx, x에 관한 함수다. 이거를 y에 관한 함수다. 그랬더니 2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 식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이야. 근데 여기서 x하고 y는 독립 변수거든요. x하고 y는 독립 변수라고 하면 무슨 얘기죠? 임의 어떤 값을 대입해줘도 된다는 얘기. x하고 y에 임의 어떤 값을 대입해주더라도 이건 숫자거든요.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건 x의 함수에다가 y 함수를 더해줬더니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 이런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함수가 사실은 상수 함수다. x하고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주더라도 언제나 더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얘도 상수함수, 얘도 상수함수인 경우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얘도 상수함수, 얘도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상수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2x라고 부를 거야. 요 상수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2y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 첫 번째 식. 얘는 얘다. 다시 말하면은 는 2x다가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다. 비슷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식이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번에는 얘하고 얘 더해주게 되면 얘가 됩니다. 2x에다가 2y를 더해주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식으로 요 하나의 식이 세 개의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여기 있는 라지 x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여기 라지 x를 곱해줘서 얘가 없어지는 대신 여기다가 x 이렇게. 여기도 y를 아이고 시간 컨트롤 잘못했네. y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주고 끝나요.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랑 같죠? 원디멘전의 파티클러 박스 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풀 수가 있다. x 구할 수가 있고 y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 조절을 못했네.